추석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팍팍한 하루하루 살이에 마음들이 어떠신지 걱정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돌아가는 모습 몇 번 다뤘습니다마는 자꾸 한 마리의 괴물이 생각이 납니다. 풀을 뜯어먹지도 못하고 뜯어먹을 생각도 안 하고 사냥할 생각도 안 하고 사냥할 수도 없고 이런 이상한 괴물이 있습니다. 이 괴물은 그래서 제 살을 제가 뜯어먹고 삽니다.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서 뱃속에서는 뭘 자꾸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제 살점을 도려내서 계속 뜯어먹고 그러고 살죠. 언젠가 이제 내 살이 좀 더 크게 돋으면 내 살 띄워서 넣어줄 테니까 네 살 좀 지금은 일단 네 살 좀 뜯어먹자. 이럴 만한 상대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베풀어 준다는 돈, 그 베풀어 준다는 말이 참 대통령의 말씀이 참 희한한 말입니다만 이 돈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느냐? 주식시장으로 계속 몰려간다. 최근 뉴스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급등세가 세계 제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화랑은 본질적으로 경제의 화랑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우리의 화랑은 결코 그렇게 이뻐 보이질 않습니다. 정부가 푸는 돈, 이것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통해서 실물 자산의 지배자의 승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돈이 결국은 증식을 위해서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그러한 현상, 이것이 급격하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리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출해 주는 국가 채무에 의지하는 습관성이 생겨나가고 있다는 증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주느냐라고 묻는 대신 이제는 왜 나는 안 주느냐, 왜 똑같이 안 주느냐는 불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이렇게 경제 상황의 핍박함이 정부의 시혜로 해결되는 모습을 갖고 이 시혜로 떨어진 돈들이 다시 투기시장으로 환원하는 이런 모습, 그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한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제사를 먼저 뜯어먹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 이 돈은 생산이 동반되지 않은 돈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사를 메우기 위한 희생양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장으로 주식시장 같은 투기시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전부 상실하게 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살점을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괴물은 그러한 정황을 심각하게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당장 비어있는 뱃속에 자기의 살로라도 속을 채우고 달래야 하는 악귀로 이 괴물이 점점 더 심각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정부가 하는 짓 정말로 위험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나라를 결국 이런 괴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참 걱정입니다.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물자를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겠다, 뿌리겠다는 이야기만이 나옵니다. 아무리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독자들께서는 생산이 동반되지 않는 이러한 투기시장의 화랑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추경, 이 추경과 또 내년도 예산, 초대형 확대된 예산이, 적자 예산이 또 통과될 게 뻔하지요. 이러한 행진은 계속될 겁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고 될 때까지 계속되겠죠. 뜯어먹던 자기 살들도 결국은 전부 부항이 들고 그래서 영양가도 없고 먹어도 속도 안 차고 에너지도 안 나오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대책이 나서지 않는다면 모조리 생명이 붕괴되는 그때까지. 지금 우리는 나랏빛이 걱정이 아닙니다.
뭐 나랏빛 얘기하면 OECD 얘기하고 뭐 OECD 평균에 우리는 뭐 아직도 뭐 양호한 상태고 더 변명이 쏟아질 테니까 펀더멘탈은 항상 튼튼하고 도대체 경제를 이렇게 단순 비교한다라는 게 가능한 게 아니다. 국력의 기초를 계산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고려사항이 있어야 하는 거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그런 얘기, 국채 얘기, 비율 얘기 이런 거 위기 얘기 해봤자 소용없는 거 잘 압니다. 더 현실적인 것은 우리 전 국민들이 스스로 제사를 뜯어먹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입니다. 이미 자신들이 1년에 생산하는 총생산액을 넘어선 가계부채. 미래의 살을 뜯어다가 지금 뜯어먹는 거지요. 이것이 생산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만 이걸 막아나갈 수 있나요? 이 부채 어떻게 갚을 겁니까? 드디어 이자를 갚지 못하는, 가계가 은행에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도래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오는 현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폐공사에서 돈만 찍으면 된다고 하던 정부 재정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조폐공사라는 곳은 대한민국 경제에 살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이 쪘을 때 또는 외국의 살을 뜯어먹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증표를 생산하는 곳이지 살을 증식시키는 곳이 아니지요. 증식되는 살이 없는데 조폐공사만 잘 돌아간다면 그 괴물은 이미 죽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요. 제발 이 정부에 부탁합니다.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풀어주라. 모든 규제 조치 이유 없이 비상상태라고 하고 풀어줘라. 일정 기간 동안 법률을 정제하는 극단의 방법을 쓰더라도 자유로운 임금 체결, 자유계약주의를 되돌려 놓고 근로를 건강한 현장으로 돌려보내라. 정치판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매력적인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줄지, 그런 풀밭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괴물이 지금처럼 이대로 굴러간다면 이 괴물은 그 들판 앞에 이르기 전에 그 들판 앞에까지 걸어갈 기운도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배가 부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풍요롭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는 이런 헛꿈들을 꾸다가 거의 시체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괴물들의 모습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스까지. 그 뒤에도 많지요. 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 있으신 분들